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여러분, 지도의 정량화에 있어 선행적으로 고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는 천원지방 개념을 19세기까지 지녔습니다. 따라서 둥근 지구를 전제로 하는 투영법에 대한 생각은 있을 수가 없었죠. 여기서 투영법이란 둥근 땅을 전제로 하는데요. 둥근 땅을 평면에 그려내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었습니다. 땅을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측량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 제작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작업임을 앞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특히 지형지세를 살피는 지관과 지점 간 거리를 측정하는 산사 등이 지도 제작에 참여했기에 지도의 정량적, 과학적 특성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측량 기구도 찾아보기 힘들죠. 지역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일은 지역의 형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산줄기와 물줄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내거, 서로 섞이고 물리는 교착을 파악해야 하죠. 그리고 각 지점까지의 거리와 방위를 세심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지관은 맥세를 살피는 전문가로 산천의 내거와 교착을 살피고 방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산사는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측량은 주로 산 정상에서 이루어졌죠. 대표적으로 사용된 측량 기구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나침반이었죠. 나침반은 지역의 방위를 판정할 때와 해시계의 남북 방향을 판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진북과 자북 간 차이인 지자기의 평각은 이미 동양에서도 9세기경부터 이해하고 있었기에 비교적 정확한 방위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리 측정에는 주로 줄이 이용되었지만 길이고차라는 수레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구는 중국 진나라 시대인 3세기경에 이미 만들어져 사용된 것이었죠. 땅을 측량하는 기기에는 인지의와 규형도 사용되었습니다. 인지의는 세조 때 만든 것으로 땅의 원근을 재는 기기 혹은 풍수적 좌향 판단에 사용한 기기로 추정됩니다. 세조는 이 기기의 사용법을 익힌 뒤 영릉에 가서 땅을 측량하기도 했죠. 규형은 특정 지점의 높이를 측정한 기기로 추정되나 지도 제작과 관련해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극고도 측량도 조선시대에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 때에 이미 측정되었지만 아쉽게도 그 결과는 전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숙종 때에 북극고도 측정 사업은 재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북극고도 측정은 지도 제작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고 각 지역의 절기와 시각을 측정하여 정확한 역법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는 천원지방 관념이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도 제작 시 핵심은 평평한 땅을 2차원의 공간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지요. 기원 후 3세기 중국 진나라 배수는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지도를 제작하는 체계에 6가지가 있다는 육체론입니다. 배수는 중국 삼국시대의 위나라부터 서진에 걸쳐 활동한 인물입니다. 배수는 지방관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지리서 우공에 기록된 산, 강, 들, 습지, 제방과 고대의 행정구분인 구주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16주에 속한 군, 현, 읍의 경계와 옛 지명과 도로를 비교해서 전 국토를 그린 우공지역도 18편을 만들어 조정에 바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도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우공구주 산천 지도를 통해 배수가 만든 지도를 짐작할 뿐이죠. 한편 진나라 역사서 진서의 배수전에 인용된 우공구역 지역도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배수가 주창한 육체론 설명 부분이 나옵니다. 지도를 제작하는 체계에는 6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분율이고 이는 동서남북의 비율을 잡는 것이다. 둘째는 준망이며 피차 간의 방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도리인데 말미암은 바의 거리를 정하는 것이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각각 고하, 방사, 우직인데 이 3가지는 각자 땅의 특징으로 인해 적당한 방법으로 제작하는데 평탄하고 험난함의 다른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지도를 그림에 있어 6가지를 섞어서 고증해야 한다. 배수가 언급한 제도 육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해석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분율은 축척을 의미하고 준망은 방위를, 도리는 거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축척과 방위 거리는 현재의 지도 제작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죠. 나아가 축척, 방위, 거리를 한 번에 손쉽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백리를 한 모눈으로 하는 방격 도법이 있습니다. 장형이 고안한 이 방법은 배수가 제도 육체를 언급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 제작 기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지도의 모눈 한 칸이 백리인 축척이 됩니다. 세로선은 남북 방향을, 좌우선은 동서 방향을 나타내므로 방위도 정리되죠. 또 모눈의 주요 지점이 배치되므로 거리 또한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하, 방사, 우직은 세부 지형과 관련된 지도를 작성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고하는 경사진 지형의 수평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고 방사는 교차하는 각도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직은 곡선 구간에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죠. 이들 기법은 기하학의 방법론을 사용해 거리를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사진 땅의 수평 거리를 구하는 고하법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A, B, C로 된 지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실제로 잴 수 있는 거리와 각도는 AB 간의 거리와 CBA의 각도 그리고 CAB의 각도입니다. 이 3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BC 간 거리를 구할 수 있죠. 또한 교차하는 각도로 거리를 계산하는 방사법의 경우는 AC와 BC 간의 거리를 알고 두 직선이 90도로 교차하면 AB 간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는 분들이라면 이 방식 또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곡선 구간의 거리를 구하는 우직법의 경우는 둥근 반원의 길이, 즉 ABC의 길이 또는 CDE의 길이를 알 때 직선거리 AC, CE 등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고하, 방사, 우직 이 3가지 방식은 모두 기하학을 바탕으로 한 거리 계산법입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206년에서 기원 후 220년 한나라 때 수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학 서적 구장산술, 주비산경 등이 발간되어 천문 관측이나 토지 측량 때 널리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수학 기술이 배수의 제도 육체에도 활용된 것이죠. 방격법은 제도 육체론을 이루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방격법은 다른 이름으로 선표, 방격, 방궤, 획정, 정관 등으로도 불립니다. 또한 방격법은 방한 좌표를 이용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방한 좌표는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어 생기는 자리값으로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동서와 남북을 일정한 거리로 구분하여 바둑판 모양의 방한망을 만들고 그 망을 이용해서 방위와 거리를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방한 좌표는 현대의 경의도선이 아닙니다. 지구를 평면으로 보고 동서와 남북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만든 것이죠. 이와 같은 방격법은
중국 지도학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근원은 배수의 제도육체론입니다. 이후 당나라 시대 가탐이 제작한 해내 화의도에 의해 계승되었죠. 원나라 시대 주사본의 여지도, 명나라 시대 나홍선의 광요도 등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방격법은 우리나라에도 일찍 소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기록이나 지도에는 17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록을 살펴보면 남구만이 함경도 지도를 제작하면서 한 눈금이 심리인 방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심리는 오늘날 약 4km 정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때 심리는 이보다 더 길었다고 합니다. 이후 19세기에도 방격 방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도나 동요도 그리고 대동여지도 모두 방격법의 토대를 두고 그려진 것이죠. 방격법은 거리와 방위 그리고 동일 축적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의 축소 및 확대에도 활용되었습니다. 김정호의 청구도 법내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격법에 방위선이 그려진 지도도 존재하는데 바로 탐라 지도입니다. 이는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항해 지도 포르톨라노 해도와 형태가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평안법은 동시문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김정호의 청구도 법내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형태인 방격은 모서리가 정면보다 거리가 멀어져 거리가 고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 바로 평안법입니다. 이는 심리 간격의 동시문을 그린 뒤 방위와 거리에 따라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배치하여 정확도를 높인 방식이죠. 다만 이 방식은 김정호 이외에는 사용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백리척은 정상기가 동국지도를 제작할 때 고안한 방식입니다. 1척이 백리에 해당되고 1촌이 심리에 해당되는 축척이죠. 여기서 1척은 당시 지도 제작에 사용되었던 주척이 아니라 새로 고안된 것인데요. 현재의 자로 재면 대략 9.6cm에서 9.8cm입니다. 그리고 백리척은 현대에 사용하는 축척과는 다릅니다. 현대 지도의 축척은 지표상의 실제 직선 거리가 지도상에서는 얼마로 표현되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리척은 직선 거리가 아닌 도로상의 거리를 지도상에 표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도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측량 단위인 거죠. 그러나 지도를 읽을 때 실제 거리를 산출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정상기는 평탄한 곳에서는 도로상 거리 백리가 지도상 1척, 즉 9.6cm에 해당되게 하였습니다. 또 산골짜기나 강이 굽이치는 곳에서는 120리, 130리가 1척에 해당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상기 지도에서 서울부터 각 지역 군역까지 직선 거리를 백리척으로 재어보면 도로 거리보다 짧게 계산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측량된 직선 거리 자료가 없던 상황에서 오로지 도로 거리 자료만 가지고 지형 요소를 고려해서 각 군현의 위치가 정확하게 배치되도록 고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전 지도에서 보이는 왜곡된 윤곽 부분을 상당 부분 바로잡았습니다. 이처럼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는 백리척이 사용되었지만 전통시대 지도 제작의 이론적 논의는 방격법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땅이 평평하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한계는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정약용은 땅이 둥글다는 지원설의 이치를 알아야 지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도 제작에서
경의선 좌표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반격법만 설명할 뿐이죠. 결국 부분적으로 지구서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구의와 같은 지도 제작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명백함을 보여줍니다.